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 이름은 사연입니다.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버지 50억 재산 한 푼도 빠짐없이 제가 가져갈게요. 어머님, 아쉽지만 그동안 아버님에게 헌신한 것도 있고 하니 저희가 가져갈게요. 고약한 놈들, 너희가 사람이냐? 돈에 환장한 너희들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오늘의 이야기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50억 재산을 노리는 큰아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 과연 큰아들의 바람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앞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난 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제 마음은 무겁고 공허했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이 검은 옷을 입으며 장례식장에 모였고 그 가운데에는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게 된 두 아들 현수와 민수도 있었습니다. 현수는 늘 이성적이고 차분한 아이입니다. 남편과 저희 기대에 부응하려 했으며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탄탄한 커리어를 쌓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반면 민수는 예술에 대한 열정을 따라 예술가의 길을 걸었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민수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가고자 했지만 그 과정에서 종종 현수와 충돌이 있었고 그로 인해 형제 간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장례 직장에서 현수는 어깨를 당당히 펴고 사람들을 맞이하며 조문객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가족의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차분한 얼굴 뒤에는 무언가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반면 민수는 다소 초조한 표정으로 구석에 서서 고개를 떨군 채 무거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현수는 제가 앉아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큰 아들들이 무슨 이야기를 꺼내려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현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도 그 순간 우리 쪽을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두 아들이 함께 앉자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우리 가족의 장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 문제를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현수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현수의 목소리에는 이상적이면서도 단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현수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꺼내다니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이를 열었습니다. 형, 지금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맞아? 장례식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잖아.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차분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불편한 거 알아. 하지만 이런 문제는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래, 어머니도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두 아들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현수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민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금이라도 더 아버지를 기억하고 싶어 했고 그런 그의 마음을 현수가 충분히 헤아리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형, 그럼 어쩌자는 거야? 모든 재산을 형이 관리라도 하겠다는 거야? 민수의 질문에는 불안과 의혹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수는 깊게 한숨을 쉬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연로를 생각하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해. 내가 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재산을 관리해서 어머니가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해.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 그건 형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의 재산을 형이 독차지하려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두 아들 사이에서 갈등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수의 말도 이해가 되었지만 민수가 가진 불안과 의심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갈등에 끼어드는 것이 옳은 일인지 망설여졌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고 화해의 길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현수는 민수의 말을 듣고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이 일을 하려는 거야. 재산을 두고 싸우고 싶은 마음은 없어. 다만 어머니가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내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야. 하지만 아버지의 것은 형만의 것이 아니잖아. 어머니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몫이야. 형이 모든 걸 다 관리한다는 건 형이 마음대로 결정한 거잖아. 민수는 그의 목소리에 더 힘을 주며 반박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조용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갈등이 더 이상 커지지 않기를 바라며 그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자꾸 답답한 소리 할 거야? 너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이 일을 맡아서 어머니를 잘 모시면 되는 거잖아. 그게 정말 가족을 위한 거라면 어머니와 나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줘야지. 지금 형이 하려는 일은 우리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형이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잖아. 그게 가족을 위한 결정이 맞는 거야? 저는 두 아들의 말을 들으며 그들의 의견이 왜 이리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다름을 어떻게 좁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현수의 책임감과 민수의 불안, 두 아들의 생각이 모두 이해가 가지만 그들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때 현수가 마침내 결단을 내린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다투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집에서 이 문제를 더 이야기해보자. 하지만 나는 지금 내리는 이 결정이 최선이라고 생각해. 저는 아들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아버지가 떠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니? 서로에게 시간을 주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순간 현수의 눈빛에서 약간의 짜증이 비쳤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해요. 아버지의 재산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어머니께서 불편을 겪으실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더 큰 갈등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저는 현수의 강한 주장에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두 아들이 화해하고 이 상황을 잘 해결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 사이의 갈등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현수를 의심하며 점점 더 불안해했고 현수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다시 고요해졌고 속에는 두 아들 사이에 긴장감이 여전히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 바람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도 두 아들의 갈등은 깊어만 갔고 저는 그들의 사이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수는 저녁 내내 불편한 듯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보며 무슨 일이 있는지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그 현수가 드디어 말을 꺼냈을 때 저는 이미 그 내용이 무엇일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생각하며 이 집을 떠난다는 것이 상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수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기 때문에 저는 그를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현수야, 내 마음은 고맙지만 나는 이 집에서 지내고 싶어.
여기서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이 많아서 이곳을 떠나기 어려울 것 같네. 현수는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도 그 마음이에요. 하지만 혼자 계시는 게 정말 걱정돼요. 제가 곁에서 돌봐드리고 싶어요.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을 떠난다는 그것, 그리고 현수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기에 제 마음은 갈팡질팡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곧바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이야기했어? 현수는 냉정하게 민수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으로 모시려고. 민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하신다고 하셨잖아. 왜 형이 자꾸 강요하는 거야? 현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강요가 아니야. 어머니의 안정과 편안함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하잖아. 민수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현수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형한테 그렇게까지 불안하게 느껴졌다고. 어머니의 선택은 존중하지 않고 형이 원하는 대로 하자는 거잖아. 두 아들의 대화는 점점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계속해서 자신이 맞다는 듯 주장했고 민수는 그런 현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반박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습니다. 나는 가족의 장남이 책임감이 있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어?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책임감? 형이 말하는 책임감이 어머니의 뜻을 무시하고 형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라면 그건 그냥 독단이야. 현수의 얼굴에 미묘한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민수의 말에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곧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결정이야. 저는 두 아들 사이에서 그들의 대화를 가로막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다들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 알아? 현수의 말도 맞고 민수의 말도 맞아. 하지만 나는 아직 이 집에서 지내고 싶어. 큰 아들이 시간을 좀 주면 좋겠어. 현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동생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너는 책임질 수 있어. 나는 내 가족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거야. 저는 두 아들의 격렬한 논쟁을 보며 그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저는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두 아들의 생각이 모두 이해가 되었지만 그들이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저는 두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도 많이 고민해 봤는데 큰아들 집에서 지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나도 혼자 있는 게 외로울 것 같아서 마침 큰아들이 먼저 이렇게 같이 살자고 하니까 부모로서는 좋지. 그 말을 듣고 작은 아들은 분노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아들이 큰형과 같이 사는 걸 반대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현수의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한 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떠나고 혼자 남겨진 집에서 현수의 강한 주장과 민수의 반대 의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혼자 있는 것이 두렵고 현수가 제시한 안정적인 생활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현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사를 결정한 날 민수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저를 이해해 주려 노력하는 듯 보였습니다. 엄마, 형이 잘 모셔드릴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현수의 집으로 이사한 첫날, 집안의 분위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어딘가 따뜻한 가정의 느낌을 주려 노력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함께 보냈던 그 집을 떠나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현수가 안내해준 방은 넓고 채광이 좋은 방이었습니다. 그는 제 편의를 최대한 생각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방에서 처음으로 혼자 있는 순간 이곳이 저의 삶의 일부가 되기에는 아직 먼 길이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현수와 큰 며느리랑 같이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있지만 어딘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 며느리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권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음식 괜찮으세요? 혹시 입에 맞지 않으면 다른 거 준비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음식이 맛있구나.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설고 편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그런 저희 마음을 눈치챈 듯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랑 같이 지내셔야 하니 편하게 생각하세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불편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집안일을 도맡아 했던 습관 때문인지 이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점점 더 불편한 감정이 쌓여갔습니다. 큰 며느리는 겉으로는 상냥하게 대했지만 때때로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와 행동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자잘한 집안일을 시키기도 시작했고, 때로는 제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마다 가벼운 핀잔을 주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게요. 큰 며느리의 말 속에는 저를 무시하며 행동을 지적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 자신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며느리가 시키는 일을 최대한 잘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저의 행동에 대해 큰 며느리는 자주 참견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큰 며느리가 저에게 다가와 작은 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음식을 그렇게 많이 준비하시면 저희가 다 먹지 못해요. 조금 더 간단하게 준비하셔도 괜찮아요. 그 말은 마치 제가 필요 이상으로 일을 벌리고 있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그저 미안해요. 다음엔 조금만 준비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제 안에 서서히 불만이 쌓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식사 후에 현수가 조용히 저를 부르더니 대화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큰 아들 현수는 거실에서 차를 준비하며 저를 바라보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좀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적응하는 중이긴 한데 괜찮아. 너랑 며느리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민수랑 연락은 자주 하세요? 민수의 이름이 나오자 가슴이 조금 아려왔습니다. 가끔 연락해. 민수도 잘 지내고 있겠지. 현수는 민수를 언급한 뒤로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민수가 그때 장례식에서 말한 것도 그렇고 조금 철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상해요. 저는 민수가 걱정되었지만 현수의 말도 이해했습니다. 두 아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는 상황을 알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수가 갑자기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노린다고 말한 것이 조금 의아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침을 먹고 큰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희가 조금 일찍 나가봐야 할 일이 있어서 잠깐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이지, 걱정 말고 다녀와. 저는 당연히 손자, 손녀들을 돌보는 것이니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큰 며느리와 현수가 외출한 날 아이들과 함께 집에 남겨졌습니다. 아이들은 여느 때처럼 활발하게 뛰어다니며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활발했고 저는 체력이 점점 달려감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손자와 손녀는 서로 장난을 치며 소파에서 뛰어내리거나 거실 여기저기를 달려다녔습니다. 저는 그 뒤를 쫓아다니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아이들의 장난이 점점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거 해볼래요? 손자가 소파 위에서 점프를 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너무 위험한 장난은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려 했지만 손자의 활발한 성격에 그 경고는 금세 잊혀졌습니다. 그러던 중 손자가 소파 위에서 뛰어내리려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손자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손자는 발목을 부여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그를 안아들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손자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간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때 큰 며느리와 현수가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손자의 울음소리를 들은 며느리는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큰 며느리는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손자를 안고 있던 몸을 돌려 큰 며느리를 마주했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해. 아이들이 놀다가 실수로 소파에서 떨어졌어. 큰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에서 곧 짜증 섞인 얼굴로 바뀌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아이들을 좀 더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다치게 하면 어떡해요? 저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큰 며느리는 손자를 살펴보며 그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발목이 많이 아파? 엄마가 금방 괜찮게 해줄게. 며느리는 아이를 달래며 현수를 향해 말했다. 혹시 모르니까 당장 병원에 데려가 봐야겠어요. 저는 그 말에 더 깊은 죄책감을 느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자가 큰 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고 저는 무력감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수는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놀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 큰 며느리는 손자를 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현수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며느리를 따라갔습니다. 거실에는 저 혼자 남겨졌고 그 순간에 고독감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한 죄책감과 큰 며느리의 냉담한 태도에 상처받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졌고 제 존재가 그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졌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고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 며느리가 돌아와서는 어제 화를 내서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투는 상했지만 어딘가 무성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로 대답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현수가 저를 받아들여 주었는데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괜찮아, 나도 적응하는 중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라고 혼자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었고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형네 집에서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염려를 덜어주고 싶어 힘내서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현수와 며느리가 잘 챙겨주고 있어. 하지만 민수는 제 말에 쉽게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럼 이번 주말에 제가 한번 찾아가도 될까요? 엄마 얼굴도 뵙고 싶고 집도 구경하고 싶어서요. 저는 민수의 방문이 반가웠지만 동시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현수와 민수가 마주치면 또다시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민수의 결심이 확고한 듯 느껴졌기에 결국 방문을 허락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민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염려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조금 상한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저는 민수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민수는 집 안으로 들어왔고 거실에서 현수와 마주쳤습니다. 두 형제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현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 오랜만이야. 현수도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탐색하는 듯 했습니다. 큰 며느리도 나와 민수에게 인사를 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차가워 보였습니다. 민수는 집안을 둘러보며 낯선 분위기에 익숙해지려는 듯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수는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민수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지내는 게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뭔가 불편하거나 어려운 건 없으세요? 저는 그의 걱정을 지우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현수도 며느리도 잘해주고 있어. 그냥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야. 하지만 민수는 쉽게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뭐가 불편한 게 있으면 저한테 말해줘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약해졌지만 그동안 감춰왔던 불편함을 드러내기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민수야. 내가 그렇게 걱정하니까 엄마가 더 미안해진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끔 엄마랑 연락이 잘 안 되니까 더 걱정이 돼서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아무 문제 없어. 내가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수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에 있는 몇 가지 물건들이 눈에 띄었는지 민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 물건들은 다 엄마가 가지고 온 거예요? 저는 작은 아들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사 올 때 가져왔어. 너희 아버지랑 함께 했던 것들이라 버리기 어려워서. 민수는 방 안을 둘러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아들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침묵을 지키며 방 안에 있는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은 남편과 제가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사진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 순간 큰 며느리가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도련님, 커피 좀 드실래요? 민수는 그 말에 고개를 돌리며 방 안에 있는 분위기가 깨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민수는 커피를 받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큰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민수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민수 씨, 집은 마음에 드세요? 어머님도 많이 편해지셨네요. 형이랑 잘 꾸며 놓으셨네요.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여기서 지내고 계시니까 저희도 마음이 놓여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큰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형이랑 어머님이 잘 지내고 계시죠? 며느리는 그 질문에 미소를 잃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어머님이 저희랑 함께 계셔서 저희도 큰 도움이 돼요. 민수는 큰 며느리의 대답에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불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민수의 불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문이 끝날 무렵 민수는 다시 한번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든지 불편한 게 있으면 꼭 저한테 말해줘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괜찮으니까요. 저는 민수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겠어. 내가 이렇게 와줘서 엄마는 너무 고마워. 민수는 심각하게 현수와 큰 며느리에게 인사를 건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문을 닫고 사라진 후 집 안에는 다시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수 씨가 정말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네요. 저는 큰 며느리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수가 걱정하는 이유를 알았지만 그것을 드러내기엔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얼마 후 민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 생일을 맞아 큰아들 현수의 집에서 파티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두 아들과 시간을 보낼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생일날 민수가 현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생일 파티가 시작되었고 현수는 생일을 축하하며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축하 노래를 부르며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멋진 날 함께하게 되어 기뻐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수가 갑작스럽게 나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현수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하면서 자신의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 위에 두고 나갔습니다. 현수가 나가고 나서 민수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결단을 내린 듯한 표정으로 현수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열어보았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민수가 이미 핸드폰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수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메시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고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민수는 핸드폰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망설이면서도 핸드폰을 받아들였습니다. 메시지에는 큰 며느리와 현수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산만 정리되면 어머니는 요양원으로 보내자.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니? 현수가 정말 이럴 수가. 민수는 저를 바라보며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지를 보세요. 저는 계속해서 화면을 넘기며 메시지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현수와 큰 며느리는 제가 현수의 집에 온 후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재산만 해결되면 어머니를 돌볼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대화가 오갔고 그들의 계획은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큰아들 현수와 며느리가 저를 돌보고 있던 이유는 아버지 재산을 가지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렇게나 신뢰를 주고 의지하려 했는데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토록 뚜렷이 드러나자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알겠죠? 형이 하는 말이 다 진심이 아니었어요. 저는 말을 잃고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현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민수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예요.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해요. 형이 돌아오기 전에 메시지는 사진으로 찍어둘게요. 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핸드폰 화면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고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잠시 후 현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저와 민수가 그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왜 둘 다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저는 민수와 눈을 마주치며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현수에게 직접 대면해 진실을 물어보아야 할지 아니면 지금은 참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형, 별일 아니야. 그냥 엄마랑 대화 좀 나누고 있었어. 민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챙기고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마음이 혼란스러워져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더 이상 형을 믿을 수 없어요. 엄마를 지켜드리기 위해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수아의 신뢰가 깨진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겁게 느껴졌고 저는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불안에 떨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수와 함께 발견한 진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현수와 큰 며느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지만 문자 메시지에 적힌 내용이 그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후로도 자주 연락을 해왔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더 이상 이렇게 지내시면 안 돼요. 계속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건 엄마한테도 안 좋아요.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현수가 그렇게까지 할 사람은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말도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수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민수와 현수의 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는 저에게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형한테 직접 말할 거예요. 그리고 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나서 대처를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민수의 말을 따랐습니다. 민수는 현수에게 조용히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큰 며느리도 옆에 있었고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형,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민수가 먼저 말을 꺼내자 현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민수는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뒤 현수에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형과 형수님과 나는 메시지를 봤어. 그 내용이 정말 심각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 현수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메시지?
민수는 형을 똑바로 바라보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메시지 뭐야? 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현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큰 며느리도 당황한 표정으로 현수와 그리고 민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현수는 겨우 입을 열어 변명했습니다. 민수야, 그건 그냥 말 장난이었어. 우리가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어. 상황을 과장해서 이야기했을 뿐이야. 저는 현수의 말을 듣고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현수야, 너희 정말로 나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웠던 거야? 현수는 제 눈을 피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현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형, 이건 말 장난으로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했다니 어떻게 말 장난일 수 있어? 큰 며느리도 불안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던 말이에요. 저희가 진심으로 그런 걸 원했던 건 아니었어요. 상황이 좀 힘들어서 그때 그랬던 거예요. 저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믿고 싶었던 아들 현수가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민수는 그들의 변명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힘든 상황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여기 메시지를 보면 형이 계획적으로 재산을 정리하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했다는 게 분명히 보여요. 그건 우발적인 게 아니라고요. 현수는 더 이상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큰 며느리도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고 그 순간의 무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침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현수야, 그렇게 돈이 좋았니? 너희가 이런 식으로 나를 처리하려 했다는 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엄마, 그냥 그땐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것뿐이에요.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저는 현수를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배신감과 실망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감정이 뒤엉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신뢰를 배신한 그들에게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가족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가슴속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현수와 큰 며느리의 진심을 다시 확인하고 민수와 함께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마음속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현수와 큰 며느리의 메시지를 확인한 그날 이후로 마음은 늘 무거웠고 그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실에 앉아 있던 저는 결단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이 집에 머물러서 불안과 의심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지만 나를 속이고 배신했던 그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거실로 현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어딘가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오늘 몸은 좀 어떠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수야,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현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동안 품어왔던 생각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현수야, 지난번에 메시지를 보고 나서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현수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다 친한 일이에요. 사과도 했잖아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현수야, 그날 이후로 나는 너희의 진심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해 봤어.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여기서 계속 지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걸. 현수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나는 내가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싶었고,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랬어. 현수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러면 저희를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내 인생을 다시 되찾아야겠다.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구나.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수와 큰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빛이 갑자기 차갑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그들의 진짜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만약 엄마가 떠나신다면 아버지의 재산 문제도 정리해야겠습니다. 큰 며느리는 현수의 말을 받으며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아버님 재산을 저희가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아쉽지만 어머님이 떠나신다면 그건 당연한 일이겠죠. 저는 그들의 태도가 한순간에 바뀐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는 듯한 차가운 태도에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내가 떠나겠다는 말을 듣고 그들의 본심이 드러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역시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떠나면 남편의 재산을 전부 너희가 차지할 생각이었던 거니. 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수는 더 이상 감추지 않겠다는 듯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버지의 재산을 저희가 관리해야 엄마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시겠죠? 큰 며느리도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잘 처리할 테니까 어머님은 걱정 마시고 편하게 계세요. 그들의 태도에 저의 마음은 점점 더 찢어졌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가족들이 이제는 나를 짐으로 여기고 재산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결단을 내리고 이 상황을 법적으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다. 그렇다면 너희의 계획대로 하도록 해라. 하지만 나도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남편의 재산을 둘러싼 일은 법정에서 정리해야겠구나. 저는 결연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현수와 큰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그럼 그렇게 하시죠. 저희도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요. 현수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며 앞으로의 법적 싸움에서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제는 똑바로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집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에 기대어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앞으로 펼쳐질 법적 싸움에서 저는 그들에게 상처받은 만큼 싸워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법정 싸움은 결국 피할 수 없다. 수없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알게 된 이상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모든 갈등의 끝을 보기 위해 법정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무겁고 어지러웠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까지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싸움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수와 큰 며느리가 보여준 태도는 제가 이제 그들을 믿을 수 없다는 확신을 주었고,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법정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은 차가운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반대편에 앉아있는 현수와 큰 며느리는 어딘가 단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마치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현수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현수와 큰 며느리가 얼마나 열심히 가족을 위해 노력해왔는지를 강조하며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고인의 유일한 장남으로서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씨와 그의 배우자는 이 재산을 책임지고 관리할 능력이 있으며 이는 가족 전체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결정입니다. 저는 그들의 주장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통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일어서며 제 입장을 대신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고인의 아내이자 이 사건의 원고인 어머니가 피고들로부터 받은 충격적인 메시지들을 증거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들은 피고들이 원고를 요양원으로 보내고 재산을 독차지하려 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변호사는 민수가 찍어두었던 메시지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고 재판장은 그 증거를 천천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현수와 큰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증거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변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증거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며 이는 원고의 재산권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수의 변호사는 즉각 반박하며 이 메시지들이 단순한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메시지들은 단지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나온 말들일 뿐 실제로 실행에 옮길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이 사건은 단순히 가족 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반박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며 자신들을 변호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감정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조용히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제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증거는 단순한 오해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피고들이 원고를 재산에서 배제하고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다는 계획이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며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법정은 다시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재판장에게 쏠렸습니다. 그 순간 현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로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그런 상처를 드리려고 했던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현수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지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경고음은 쉽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저를 배신했고 그 신뢰를 되찾는 것은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판장이 여러 결정을 내릴 때 저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의 증거를 종합해 본 결과 큰 아들과 며느리인 그들이 어머니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피해를 입혔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재산권과 삶의 질이 크게 위협받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재산의 관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원고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제 삶을 다시 찾기 위해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현수와 큰 며느리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후회나 반성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저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 싸움이 끝난 후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배신과 갈등이 저를 너무나도 지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저는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에서의 분주한 삶을 뒤로하고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살기로 한 것입니다. 시골 마을로의 이사는 단순히 새로운 환경으로의 이동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수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 집 앞에 펼쳐진 들판과 푸른 나무들, 그리고 고요한 공기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아픔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후 저는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이들조차도 재산과 이익 앞에서는 본심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 모두가 결국에는 그 돈 앞에서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주변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이기적이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배려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제 자신을 먼저 챙기고 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 자신이 무너지고 타인을 도울 힘조차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과 시련을 던지지만 그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관리 잘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앞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